안녕하세요, 해광천년입니다. 자, 오늘은 쌍둥이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옛날에는 쌍둥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점점 많아지는 데다가 또 쌍둥이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번에 낳아서 짧은 시간에 키우겠다. 쌍둥이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같은 부모에서 같은 장소, 같은 날, 그리고 시간도 비슷한 시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는 환경 또한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왜 똑같지 않느냐? 성격도 다르고, 직업, 취미, 또 반응하는 속도, 사고방식, 또 결혼 시기와 배우자의 성격, 자식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사회성이 좋고 활동적이라면 또 하나는 조용한 성격에다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쌍둥이 가수들 보면 직업도 똑같고 꿈도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상이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운이 다르냐?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정신이 다르다. 정신. 그러니까 사고방식뿐만이 아니라 카르마라고 하는 전생의 업보, 그 업보가 다르기 때문에 현생에서 추구하는 목표점 또한 다르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집안에서 받는 영향 또한 다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기운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패턴과 기류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천운, 지운 사이에 인운이 있습니다. 이 천운이 곧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는 카드패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패를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즉 개인의 성향, 그러니까 각자의 정신적인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운이라고 하는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운명의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즉 운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풍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환경,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그 집안에서 풍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살아가는 운명이 똑같을 수는 없다. 조금 전에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공간에서 미치는 풍수, 그것은 곧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그 성장 환경이 미래의 모습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기로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 풍수에서 우리가 사는 집을 이렇게 9개의 궁으로 구분해서 여기에다가 육신을 대입한다고 하면, 자, 여기는 장녀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장남, 여기는 중녀, 여기는 모친, 여기는 소녀, 여기는 소년, 여기는 중남, 그러니까 차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부친.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장남이 되겠죠. 그래서 장남이 첫 번째가 여기에 배속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집에서 막내 아들이 되겠죠. 여기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집안의 서열에 의해서 첫째 쌍둥이는 동쪽에 배속되고 둘째 쌍둥이는 북동쪽에 배속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라진다. 그리고 풍수의 8택 이론 중에 동사택, 서사택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사택 하면 요렇게가
동사태궁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봐도 첫째 쌍둥이와 둘째 쌍둥이가 서로 다른 방향의 기운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자, 이 장남이 속하는 동쪽이라는 얘기는 생기, 성장, 변화, 시작, 이런 의미로 굉장히 역동적인 반면에 둘째 쌍둥이가 배속되어 있는 북동쪽, 여기는 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죠. 정지되어 있다. 비밀이 많다. 신비스럽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받고 태어난 첫째하고 이 기운을 받고 태어난 둘째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다른 방향의 기운을 받고 살아간다. 그리고 또한 먹고 자고 노는 친구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또한 달리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둘째 쌍둥이가 배속되어 있는 북동쪽이 화하다. 그러면은 큰애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들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주에서도 쌍둥이 사주를 풀 때 명확하게 규정된 이론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주에서는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푸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합시다. 기미, 경호, 기사, 계유. 실제로 제가 아는 여자 쌍둥이 사주입니다. 자, 먼저 큰애가 사주의 정식 이론대로 여자가 기민년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순행을 합니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둘째는 이 대운을 역행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자, 그런데 큰애 일간인 기토 입장에서 기토는 습한 것을 좋아하죠. 그 대운이 금수운으로 갑니다. 반면에 작은애는 화목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주 원국은 똑같지만 대운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월지 이 오화가 형제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의 십성인 정화를 둘째 쌍둥이의 일간으로 대체해 줍니다. 자, 그렇게 보더라도 정화는 습기보다는 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언니가 동생보다 잘 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큰애 사주를 놓고 천간합 그리고 지지는 육합으로 환산해서 사주를 재구성해서 보는 방법. 그러니까 갑기합, 을경합, 갑기합, 무기합, 천간은 이렇게 바뀌겠죠. 또 지지는 오미합, 오미합, 사신합, 그 다음에 진합.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주 구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신빙성이 약합니다. 또 합 대신 전부 충무로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갑경충, 정계충, 또 충미충, 좌우충, 사해충, 묘유충, 둘째 쌍둥이 사주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또 찰시법이라고 해서 시주를 다음 시간대로 바꿔서 놓고 보는 방법. 그러니까 첫애가 계유시라면 둘째는 갑술시, 또 새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을애시. 자, 이렇게 시간을 순연시켜서 놓고 보는 찰시법, 이 방법이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텀이 2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5분 간격, 10분 간격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설령 계유시에 똑같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둘째를 갑술시로 놓고 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금을 참조합니다. 사람마다 손금 다 다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쌍둥이도 손금 대부분 80% 정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는 순간 집에서의 서열, 또 각자의 정신세계, 만나는 친구들, 대인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의 손금에서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자,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소지 밑에 이렇게 결혼선이 갑니다. 거기서 미세하게 위로 뻗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굵으면 아들, 가늘면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이렇게 Y자로 갈라져 있다. 자, 이러면 쌍둥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쌍둥이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